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사상 초유의 사태.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4연속 금리 0.75% 인상했습니다. 파월은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0.75% 올리면서 4.0%가 됐고, 올 연말에 0.5% 정도 더 예상되고, 내년 초에 0.25, 0.25에서 5% 상단까지 가겠다. 그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다만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은 없다. 갈 길이 아직 멀다. 결론은 매파적으로 끝났습니다.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리 인상 0.75% 인상하고 지금 12월에는 인상을 0.5% 정도로 낮출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랑 다우랑 폭락을 했습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 제가 뒤에 백데이터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파월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고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 봤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좋겠지만 그 시기는 이르면 다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또 낮추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결론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끝맺음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계속 해야 된다. Very premature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Some ways to go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나스닥이랑 다우이랑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저희가 지금 11월 24일 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0.5%또 지금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갈 길 멀다는 매파. 파월에 실망하면서 나스닥이 3.4%.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한 1.5% 정도. 오늘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시장이 얼어붙었죠. 결론은 파월 의장의 어조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연준이 부득이파적 성향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징후는 어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금리를 예상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이때 코로나 때 전격적으로 0% 금리로 갔다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4%까지 올라갔죠. 4%까지 올라갔고 내년 초까지 지금 5%까지 이렇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게 한 25년, 26년이나 돼야 된다. 이때까지는 정말로 긴축입니다. 이 정도 협의의 통화량,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시중에 이제 메말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파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를 좀 보면 뒤에는 이제 미국 물가를 좀 정리를 했고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인데 저희 나라 물가가 지금 다시 5.67% 10월 달에 5.67%로 다시 올라갔죠. 5월 달에 5.58로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1월 24일 날 그래프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아마 0.5% 단행하면서 금리가 3.5%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물가를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외식 물가도 지금 거의 10%입니다. 9%, 8.9%. 그래서 지금 뭐 삼겹살은 원강센심, 김밥도 부담된다. 외식 물가가 9%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보면은 전기, 가스, 수도가 23%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군원 물가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며 외식 가격이 8.9%, 목욕탕, 뭐 서비스 요금 전부 다 지금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위로가 되는 게 석유류 등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게 그나마 좀 위로인데 저희도 이 지금 물가 때문에 11월 24일 날 0.5%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던 파월의 일침, 한국은행도 지금 고민이 급해지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 2012년 딱 10년 전에 3%였습니다. 지금 3%죠. 이번에 3.5%까지 가면 이 기울기가 지금 역대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3-4번 정도 그래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래프는 지금 IMF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없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없었고 이 그래프는 금리 인상 속도 기울기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0.75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0.5% 나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죠. 12월 달에. 저희는 11월 달로 끝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금리 차가 1%인데 12월 달에 미국이 0.5%까지 올리면은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11월 달에 급격하게 좀 올려야 됩니다. 보면 파월이 이렇게 나올 금리를 계속 0.75%씩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근본적인 에너지랑 식료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도 지금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9월 달에 6.6, 8월 달에 6.3, 7월 달에 5.9 계속 올라가고 있더니 이걸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각 항목별로 지금 상승률을 보면은 농축수산물, 뭐 채소류, 축산물, 특히 외식, 전기가스, 가공식품 다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죠. 거기에다가 더 큰 것은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 7월 달에 6.3을 기점으로 해서 5.7, 5.6으로 낮아지는 기미를 보이다가 10월 달에 다시 5.7로 상승하고 있다. 전기, 가스 및 외식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금리 인상이 지금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0.5%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물가 인식에 대한 지금 경향이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중요한 것이 물가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실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반영을 해서 기대를 했을 때 올해 2월 달에는 2.8%밖에 안 됐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식이 되는 게. 근데 지금 5.2%로 거의 한 2배가 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2.7에서 4.3으로 얘도 거의 한 70%가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지금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 나라도. 그리고 좀 경기가 아주 중요한데, 경기를 보면 현재 경기 판단이라는 게 2월 달에는 75였는데 지금 10월 달에 47이죠. 거의 한 70%가 지금 급감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죠.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도 2월 달에는 91이었는데 지금 56이에요. 거의 한 60%가 지금 다운됐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질 거라. 취업 기회 전망도 93에서 70으로 30% 정도 안 좋아졌죠. 금리 수준,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139에서 150으로 올라갈 거다. 모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면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물가주택 임금 변화 추이를 봐도 물가가 152에서 157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97에서 64로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임금 수준 전망. 그나마 유연이 되는 게 임금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117에서 114로 임금은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고 주택 떨어지고 임금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제 금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오늘 또 한 1425에서 1430까지 간 것 같은데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인상을 해야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예금 금리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값은 떨어지겠죠. 주식도 경기에 지금 반영을 많이 받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환율 올라가고 있죠. 그럼 주식은 대폭락하겠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주식이 후행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후행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큰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매진말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꼭 돈이 남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젊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큰 재산이 된다. 꼭 무엇을 바라고 돕는 것은 아니지만 먼 훗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베푸는 삶이다. 지금 이태원 사태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또는 대출이자 경제적인 삶도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안이 될 수 있게 남에게 돕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